쓰임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쓰임새로부터의 자유인데, 예, 저희 책 술술 풀린 내 인생의 195쪽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은 좀 많아서 2회에 걸쳐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또 2회에 걸쳐서 얘기할 겁니다. 당분간 할 내용이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것에 관해서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전을 어떻게 보면 제법 많이 본 편인데, 성경도 보고, 예, 불경도 보고, 예, 제자백과도 보고, 예,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예, 장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았다. 부처님은 깨달음 얻었다. 뭐라고 얘기한다면,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자입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소제목에 붙여서 책을 썼습니다.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유를 통해서 현실과 제도에 속박되어 있는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 우화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과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임금이 내게 큰 박의 씨앗을 보냈기에 심어서 박이 열렸는데 용량이 몇백 리터는 되는 것이 커다란 목욕통 같더군. 그런데 물통으로 쓰려고 물을 담으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 수가 없고 쪼개어서 국자로 쓰려니 너무 편편해서 국이 담기지 않았네. 엄청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쪼개어 버리고 말았네. 자네의 도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은가?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참으로 큰 것을 쓰는 것이 서투르군. 송나라에 물일에 손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들어서 세탁일을 하며 사는 집안이 있었네. 그들은 대대로 세탁일을 했지만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푼돈만 겨우 벌고 있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몇 달치의 수입에 해당한 돈을 내밀며 약의 제조법을 팔라고 했네. 이에 그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팔았다네. 이 나그네는 비방을 얻자마자 월나라와 전쟁 중인 오나라의 임금을 만나 그 약의 효험을 설명했다네. 그렇게 하여 오나라의 장군이 된 그는 수군들의 손에 약을 발라주고 한겨울에 월나라와 수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고는 많은 땅과 벼슬을 받게 되었네. 똑같은 약으로 한 사람은 평생 겨우 먹고 살고 한 사람은 단번에 부귀를 얻었으니 두 사람이 쓰는 법이 달랐기 때문이네. 마찬가지로 자네도 그 박으로 놀이배를 만들어서 경치 좋은 강물에 띄워 타고 다니며 놀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찌 그저 커서 쓸데없다는 타령과 근심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소요유, 장자 제일 첫머리 소요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참 인간으로 사는 것 중에 항상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뭘 해야 쓸모가 있을까? 이런 항상 쓸모에 집착하게 되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쓸데없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쓸데있는지 뭐가 쓸모없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제대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기존의 쓰임새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색다른 쓰임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도 법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사업가들이란 사실상 지금은 쓸모없는 것에서 미래의 큰 쓸모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렸던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 개발했을 때 그거 누가 타고 다니냐 저렇게 이상하고 못생긴 걸
그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마차가 편한데 뭔 자동차 타냐. 그러던 게 지금 보십시오. 그게 1900년대 초니까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가 없는 데가 없죠.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열린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 쓸모 있는 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쓸모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그 눈이 바로 도내되는 거지 본질적으로 쓸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쓸모 있다 없다 그 판단하는 눈을 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쓸모없는 게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인터넷 IT 업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 구글인데 구글은 제도적으로 쓸모없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구글은 5일 근무 중에 4일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하루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종종 지금 구글의 어떤 좋은 그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는 사실 개인들이 노는 시간 1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들이 채택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정책적으로 쓰는 데가 또 3M입니다. 3M은 직원들에게 일정 시간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보장해 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은 원래 그 테이프 개발하다가 그 부산물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거 어디에 쓰나 하다가 그걸 포스트잇이라는 아이디어로 다시 개발하면서 포스트잇이 된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쓸모있다,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럼 모든 것에 쓸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따라해 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모든 것에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다.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것의 쓸모를 찾게 된다.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다. 그 다음 얘기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형씨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송나라 형씨라는 곳은 개호동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다. 한데 굵기가 한 움큼이 넘으면 원숭이 메어두는 말뚝 만드는 사람들이 배워가고 서너 아름쯤 되면 집 짓는 이가 마룻대 감으로 배워가고 일곱 여덟 아름쯤 되면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널판 감으로 배워간다. 그러니 모든 나무들이 본래의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도중에 도끼에 찍혀 죽고 만다. 이것은 스스로 제목감이 됨으로 당하는 순환이다. 이마에 흰 점이 박힌 소나 코가 뒤집어진 돼지나 치질을 앓는 사람은 황하신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옛날에는 뭐 이런 제물로 이런 것들 바쳤는데 이런 것은 신성하지 못하다 이거죠. 무당들은 이런 것들을 상스럽지 못하게 여기지만 신인들은 무위의 도를 체득한 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크게 상스럽게 여긴다. 올해 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뭐 아주 대기업에 우리나라 최고 인류 기업의 전도 유망하던 부사장이 자살해서 세상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분은 뭐 뛰어난 능력으로 한동안 고속 승진을 하다가 뭐 승진이 누락되면서 자살한 것이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쓰임새를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만약 이분이 평범한 쓰임새만 있었더라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더라면 오히려 뭐 고만고만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장수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 나의 쓰임새를 인정받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쓰임새를 인정받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군대 가면 항상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군대에선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마라. 구두 잘 닦으면 제대할 때까지 구두만 닦다 끝나고, 예. 글씨 잘 쓰면 평생 행정실에서 글씨 쓰다가 끝난다. 예. 그게 바로 쓰임새가 있어서 혹사당하는 거죠. 저는 그걸 일찌감치 간파했죠. 군대 가기 전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나름대로 무위의 도를 닦았죠. 항상 적당히 잘했습니다. 군대에서 시키는 일은. 적당히 잘하고. 왜냐하면 제가 카투사 군생활을 했는데 잘하면 더 시켜요. 미군들도. 그리고 엄청난 책임을 주는데 저는 뭐 군인의 목숨을 걸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군생활 그냥 편안하게 할 일 하고 제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능력의 한 50%만 발휘했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군인으로 제대했는데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쓰임새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되기도 쉽고 그 얘기는 또 다음 얘기하면서 생각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자가 장제에게 말했다. 나에게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떨거지 나무라고 부르네. 그것의 큰 가지는 옹이투성이어서 먹줄을 칠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다 뒤틀려서 쇠자를 댈 수도 없네. 그러니 길가에 있어도 목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네. 자네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할 것이네. 장자가 말했다. 자네는 살쾡이와 족제비를 본 적이 없는가? 그놈들은 몸을 낮추고 숨어서 나돌아다니는 작은 짐승을 기다리지. 그러다 하나 찾으면 동서남북으로 마구 날뛰면서 온갖 재주를 다해 민첩하고 교묘하게 사냥을 하지. 하지만 이런 교활하고 영악한 놈들이 뽐내며 까불지만 막상 인간의 덕과 올가미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게 되네. 반대로 저 값비싼 종자소는 마치 태산과 같이 거대하지만 쥐를 잡는 재주는 없네. 이렇게 만물은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네. 자네는 왜 이 큰 나무가 있으면서도 쓸모없다고 근심만 하는가? 만일 그 나무를 텅 빈 광막한 사막에 심으면 쨍쨍 내려쬐는 태양을 가리는 훌륭한 가리개가 되니 그 곁에서 한가로이 거닐고 낮잠을 즐기면 되지 않겠나. 게다가 나무가 도끼날에 찍힐까 걱정할 일도 누가 훔치고 해칠 일도 없으니 그 얼마나 편안한가. 어찌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걱정만 하는가. 장자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제각각의 쓸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참 거의 20년 전에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도라고 하는 게 쓸모가 있냐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죠. 형이상학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뭐 더 쉽게 예를 들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게 그게 돈 만들고 노력 만들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하죠. 자, 뭐 사랑이라는 게 그게 무슨 돈이 되어 쓸모가 있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실용적인 가치에서는 다 돈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쓸모를 따질 수 있는 실용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왜 사느냐? 사는 게 돈이 되느냐? 사는 게 남는 장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50% 이상 될까요? 50%도 아마 그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은 쓸모가 있고 참, 내 삶은 돈이 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살만하다 여긴 분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실용적 가치나 쓸모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는 것들은 겉보기에 쓸모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쓸모 있다 없다에 너무 구애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쓸모 있다와 없다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못난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왜냐? 잘난 나무는 다 베어가지고 뭐 기둥이나 집 짓는 데 쓰이는데 못난 나무는 뭐 쓰일 데가 없으니까 남아서 선산 지키고 있죠. 그리고 못난 자식이 남아서 부모 모십니다. 그러니 그 못난 자식 처음엔 너는 왜 이렇게 지지 못났냐 이러고 구박받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잘난 자식들은 다 성공해서 대처 서울 가고 뭐 미국 가고 다 부모 다 떠났는데 그렇게 구박하고 너는 왜 공부도 못하고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구박했던 자식이 남아서 결국 부모 모시고 있겠죠. 자, 그러니 만물을 너무 쓸모와 쓰임새가 있고 없고에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의 쓰임새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영어의 쓰임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이런 생각을 바탕을 쓰기 때문에 또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괜히 공부 얘기 계속해서 아이들 기를 많이 죽이는데 제가 그럼 얘기를 하죠. 얘는 공부 안 시켜도 됩니다. 원하는 거 시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자주 찾아주는데 노래 좋아하는 애한테 왜 자꾸 공부를 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좋아하는 거 시켜서 성공시켜야지. 그리고 공부 못하면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많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데 공부로서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쓸모없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 쓸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을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뭐 인간에게 쓸모없는 하찮은 것들도 사실 모두 이 우주가 필요로 해서 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과 사물이 나의 평가에 상관없이 제각각 모두 쓸모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이제 마이클 크라이튼이라고 쥐라기 공원이란 영화가 있죠. 거기 원래 원작이 되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 마이클 크라이튼이 글 쓰는 비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비결은 뭐냐? 그냥 평소에 관심 가는 분야에 이것저것 공부를 조금씩 해본다 이겁니다.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의 씨앗을 여러 곳에 뿌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틈나는 대로 보다 보면 그것이 자라난다 이거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몇 년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그 관심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꾹 자라게 되고 그게 결국은 작품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 지라기 공원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란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험이 재산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경험과 관련해서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험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쓸모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는 온갖 걸 정말 상관없는 것들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대학교 한 학기 다니다 중퇴했는데 한 학기 중퇴하고 한 1년 동안 자기 리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리드 대학이 글씨체가 아주 글씨체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글씨체에 관한 수업을 한 1년 동안 청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애플 컴퓨터에 발휘되었죠. 애플 컴퓨터가 아주 사체가 아주 좋아졌죠.
우리나라 책은 거의 애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책에 쓰이는 서체는 다 애플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서체 공부한 덕에 우리가 보는 책의 서체가 아주 아름다워졌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이든 하라.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 해보시죠.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 돈이 될까? 쓸모가 있을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머리에서부터 쓸모있고 쓸모없음은 상대적이다. 눈썹. 지금 쓸모없어도 눈가.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눈밑. 쓸모없는 것들이 쌓여서 쓸모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코밑. 그러니 일단 경험하라. 턱. 일단 경험하라. 쇄골. 경험이 재산이다. 가장 큰 쓸모는 경험한다는 그 자체에 있다. 옆구리. 경험이 모여서 재산이다. 경험이 재산이다. 경험이 쓸모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돈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생각할 틈에 가장 쓸모없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 다 쓸모가 생깁니다. 자, 예. 그리고 뭐 제 얘기를 뭐 잠시 또 해드리면 저는 평생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평생 동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뭐 음악도 많이 듣고 문화재도 많이 보고 저는 틈만 나면은 뭐 여기저기 이제 문화재 보러 다니고 예. 그 다음에 박물관 좋아하니까 박물관 자주 가고 그 다음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책도 많이 보고 또 뭐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 많이 보고 예. 노는 거하고 공부한 건 저는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저는 공부한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 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그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영어 공부도 사실 저는 한의사였기 때문에 크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영어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고 근데 그렇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쓰임새가 있더라 이거죠. 제가 영어를 공부를 안 했더라면 아마 EFT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EFT는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훌륭한 EFT 전문가가 될 수도 없었겠죠. 예. 자, 그래서 영어 공부했던 걸 써먹죠. 그 다음에 가장 쓸모없었던 건 결국 노장사상이죠. 왜냐하면 노장사상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노장사상 노자 장자는 제가 평생 열심히 제일 많이 봤거든요. 가장 쓸모없는 걸 가장 쓸모있게 공부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됐느냐 저는 지금은 노장사상 때문에 밥 먹고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 윤화방송에서 EFT 강의를 하는데 노자 장자가 없이 EFT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제 EFT는 전혀 볼품이 없을 겁니다. 결국 노자와 장자를 공부한 덕에 제가 하는 EFT나 화건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풍부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적인 EFT를 만들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두 쓸모없고 얼핏 보기에 쓸모가 없고 돈 안 되는 짓들이 지금은 다 돈 되는 짓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걸로 책도 쓰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쓸모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게 있거나 호기심이 가면 쭉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삶의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경험이 재산입니다. 충분히 경험하시면 다 돈도 되고 삶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경험하십시오.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쓸모 있는 겁니다.